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12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2020년, 올해는 어떤 한 해로 기억될까요? 역시 코로나19 빼놓을 수 없겠죠. 코로나가 모든 걸 앗아간 그런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꼭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나의 앞자리가 바뀌었던 해라든지 결혼이나 출산처럼 가족의 변화가 있었던 해,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새해가 오기 전 그 기억들을 잘 정리해 두면 어떨까요? 뉴스 읽는 밤 조현지입니다. 12월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벌써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그래도 첫 번째 에피소드를 올리고 나서 괜찮다, 계속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을 많이 받아서 그 응원에 힘입어 이렇게 또 두 번째 에피소드를 찍게 됐습니다. 작년 딱 이맘때요. 2019년에서 2020년이 될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는 흔히 Y2K라고 그 당시에 불렀었죠. 지금은 무슨 완전 구석기 단어 같은 느낌인데 그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갈 때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지만 2019에서 2020으로 넘어간다는 게 조금 느낌이 다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새해가 되고 봄이 오면 코로나19도 없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도 좀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막 만삭의 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른 2020년이 나한테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정말로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빼고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일상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가끔씩 들려오는 훈훈한 이야기들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런 것들 한 가지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1년 넘게 마스크를 쓰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 방역 수칙을 지킨다, 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고요. 전 세계인 모두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죠. 연말 풍경도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것들과는 사뭇 달라요. 그쵸? 사실 매주 금, 토, 일이면은 12월, 특히 11월부터 뭐 시작됐을 텐데 정말 오랜만에 다들 만나서 회포 풀고 이 모임 저 모임 할 거 없이 정말 그런 송년회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약속 없죠. 만들어서도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에는 왠지 막 추워도 밖에서 연인이랑 데이트하고 싶고, 그리고 왠지 그 크리스마스 이브는 명동거리에서 보내야만 할 것만 같고, 뭐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참 그런 것들이 추억 혹은 뭐 언제 다시 할 수 있을까? 혹은 나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연말이면 방송사마다 뭐 연기대상, 가요대상, 연예대상 이런 것들 정말 많잖아요. 그 편성표 다 깨어가면서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또 뭐 있다 해도, 온라인 혹은 뭐 관객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새 일출 어디서 볼까? 저는 이것도 항상 연말 되면 고민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글쎄요. 새 일출 명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은 좀 그러니까 이 일출도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여러분의 2020년 연말
어떤 풍경이세요?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더불어 2021년 새해 소망까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1에 남겨주신 댓글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엄선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아직 딱 3개의 댓글이 달려가지고, 그거 다 소개해 드립니다. 댓글 소개 확률 100%죠? 네. 아, 은영리님, 조하나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루 일과 끝내고 자기 전에 잠깐 들어왔는데 세상에나 반가운 얼굴, 반가운 목소리가 건강하신 것 같아 마냥 기쁘네요. 라고 이렇게 또 반가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늘 이 자리에 있겠다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좀 길게 자리를 비우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쉬워서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자주 들어와 주세요. 레어앤썬가이님, 무풀방지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조하나님 편안하고 따뜻한 목소리 들으면서 설거지, 빨래, 청소 등등 집안일 할 때 틀어놓고 일하기 좋네요. 좋은 뉴스, 기분 좋은 뉴스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무풀방지위원회 분들이 좀 꽤 되셔야 제가 또 이걸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앞으로도 집안일 하시면서 네, 많이 많이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SL님. 조하나님, 뉴스 읽는 밤 정말 반갑고 옛일이 생각나며 즐거운 추억 속으로 가는 느낌이네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됩니다. 아, 역시 예전부터 뉴스 읽는 밤을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저희 스태프들끼리도 방송 끝나고 맥주 한잔하고 새벽 늦게 뭐 동이 터올 때 그럴 때 집에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집에서 저 혼자 하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도 방송 준비하고 또 이렇게 녹화하면서 옛 생각이 많이 남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댓글에 기운 받아서 다음 주는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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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길 바라면서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가져온 따뜻한 뉴스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 며칠 한파주의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의 한 카센터 앞 한 노숙인이 영하로 떨어진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웠다가 온몸에 그 불이 옮겨 붙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스로 그 불을 끄려 애써봤지만 불길은 더 거세지기만 했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인근을 지나던 30살 김보건 씨와 연인 이선아 씨가 불길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를 세웁니다. 먼저 119에 신고를 한 뒤 차 안에 있던 담요를 가져와서 맨손으로 노숙인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외국인 남성이 다가와서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까지 벗어 화재 진압을 도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들의 도움으로 불은 금방 꺼졌고요. 노숙인은 하반신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죠? 대처가 조금만 늦었다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지거나 불이 바로 옆 건물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위험을 무릅쓴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차가운 거리에서 쓰러질 뻔한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 맞아요. 요즘 너무 추워서 동파 사고도 많고, 그런데 또 노숙인 분들은 이 추위를 네, 견디기가 더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전염병, 감염병 그런 상황 속에서 식사를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외될 수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온기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은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한 국수 가게에 매번 가짜 돈을 내고 국수를 먹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내미는 지폐, 삐뚤빼뚤 색연필로 그린 누가 봐도 가짜 돈인데요. 가게 주인이 가짜 돈임을 모를 리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없이 국수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활고를 겪는 할아버지를 돕는 마음에서였다고 하는데요. 친아들을 잃고 홀로 남은 할아버지의 사정을 알게 된 국수가게 주인은 무려 8년 동안이나 이렇게 할아버지를 챙겨왔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도 고마움의 표시로 정성껏 지폐를 그려서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국수가게 주인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 우리 부부가 계속 국수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8년. 사실 국수 한 그릇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긴 시간이죠. 아마 그 국수가게 부부가 이 할아버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대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소식 널리 널리 알려져서 이 국수가게 대박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와주세요. 아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화상을 입은 어린아이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인 아빠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아이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입원 치료할 정도의 화상을 입고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행히도 이 글을 보고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화상 전문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치료 가능 여부 등을 알아봐 주기도 했고요. 또 한 동네 주민은 제가 대신 아이를 데리고 병원 진료를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한 화상 전문 병원 의료진이 연락을 해서 보건소 직원과 함께 방호복을 입고 아이를 치료해 줬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아이의 이 화상 상태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외래 진료로 성남시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는 하는데, 아이 아빠는 한 뉴스 인터뷰에서 정말 막막했는데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다면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자가격리 중에 이런 응급 상황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사고야 다행스러운 우연으로 넘길 수 있었다지만 대책 마련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갑자기 이제 뭐 급성 뭐 맹장이 터질 수도 있고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의 일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뜻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 저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손, 네, 누군지 아시겠어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번리전 원더골로 국제축구연맹 피파 푸스카스상 수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고요.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봐도 봐도 시원한 그 70m 원더골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남편한테 "아니 유럽 선수들이 이렇게 축구를 못하는 거야?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잘하는 거야?" 라고 되물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 다른 선수들을 좀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그쵸? 푸스카스상 한 해 동안 축구 경기에서 나온 가장 환상적인 골을 기리는 그런 상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패스하는 게 최선의 옵션이었지만 줄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드리블하기 시작했는데 2초 정도 후에 내가 상대 골대 앞에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름다운 골이었다. 라고요. 스스로에게 또 놀랐었나 봐요. 벌릿골은 지난해 EPL 12월의 골을 시작으로 영국 공영방송 BBC의 올해의 골, 영국 스포츠매체 디 애슬레틱의 올해의 골, EPL 사무국이 선정하는 2019-2020 시즌 올해의 골로도 선정이 됐는데요. 역시 손흥민 선수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입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 소식으로 좀, 네, 저도 기분이 업됐는데,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뉴스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 아프게 듣지 않아도 되는 뉴스, 굳이 급하게 알지 않아도 되는 뉴스, 몰라도 되지만 들으면 훈훈한 소식들, 앞으로도 뉴스 읽는 밤은 이런 뉴스들 전해 드릴게요. 이번에도 애정 어린 댓글들 많이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무풀이 아니라서 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뻔했지만 아직 목마르다는 거 아시죠? 다음 주 영상에서는 더 많은 댓글 소개해드릴 수 있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마칠게요. 오늘 클로징은 하태환 작가의 모든 순간이 너였다의 한 구절로 마무리할게요.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문득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나의 모든 순간은 정신없이 흘려보낸 채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12월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조연지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